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6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문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동결산,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서 보면 수동결산,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동결산을 하는 부분에는 손익의 정리 분계가 있어요. 자, 손익의 정리는 단기 비용과 단기 수익만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차기분, 즉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거나 부채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을 미리 준 거죠. 즉 올해의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분은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적립분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않은 수익입니다. 즉 올해 수익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우리한테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수익으로 잡기 위해서 미수수익으로 수정분계합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올해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립분계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자, 수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자산,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손익의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소모품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소모품은 미사용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 미사용의 정리. 그러면 소모품의 자산명은 그렇죠. 소모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 유가증권의 평가는 유가증권을 내가 구입했을 때 또는 장부가액하고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른 경우에 그 차액을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 아니면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수정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 현금과부족 또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임시계정의 정리, 임시계정의 정리 등이 수동결산에 해당이 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생성시키는 결산을 말합니다. 자, 자동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유동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즉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비유동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총괄로 볼 수 있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옮겨서 자동 생성시키는 걸 이야기하고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 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은 받지 못할 거를 예상을 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이 설정되는 거를 결산에 반영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상품 매출원가 계산.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서 마감을 해서 재고자산 명세서에 있는 상품에 대한 기말재고액을 산출해내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자동 결산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출제 문항은 총 7문항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이 4문항, 자동결산이 3문항입니다. 점수는 각 4점, 28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을 몽땅 다 사용을 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 입력에 집어넣어야 할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는 비유동 감가상각비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나와 있는 단기상각비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잔액 있죠.
요 잔액은 그렇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와 재고자산 명세서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때 활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몽땅 다 하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이렇게 하시면 결산이 완료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수동결산을 먼저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신 후 자동결산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입력을 합니다. 각 란에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요거를 클릭을 안 하시면 세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얘는 별표 해놔야 돼요. 중요합니다. 클릭하고 자동 전표를 생성시킵니다. 생성을 시키면 시켰는지 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서 자동 생성된 전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다.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으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계 모듈에 오셔서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불러오기 이해합니다. 가 금액이 매출세액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나 금액이 매입세액이죠. 부가가치세 대급금. 다 또는 27번에 나와 있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 195만원이 플러스 금액일 경우에는 미지급세금,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미수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70만원을 컨트롤 C 하셔갖고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과세 기간 말이니까 12월 31일로 분개하시면 되겠어요.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컨트롤 V 복사해 갖고 왔으니까요. 자,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매입세액이죠. 자,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오셔서 컨트롤 V 475만원 그러면 195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같은 변에 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정리분계에는 납부분계가 아니라 미지급 세금으로 모아놨다가 납부분계를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195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정리분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보험료 선급분을 계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월할 계산한대요. 자, 보험료 선급분은 그렇죠.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보험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산명에는 선급비용이 없어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차 보험료 1년분을 3월 1일 날 내셨네요. 자, 120만 원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치가 내년도분일까요? 3월부터 1년간이니까 내년 2월까지죠. 그래서 1월분과 2월분이 선납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0만 원이 그렇죠. 선급액이죠.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로 오셔서 자, 얘는 닫아주시고 일반 전표 차변에 선급 비용 갑니다. 선급 비용 20만 원. 대변에 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선급한 비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즉 자산 처리했죠. 세 번째 문항입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세나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기장 누락됨을 발견하다. 기장 누락됐다라는 건 전표가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전표를 그렇죠.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넣어주시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입니다. 98001 2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은 세나 거입니다. 자, 주식회사 세나 200만 원 이렇게 누락된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다. 현금 과부족을 정리할 건데 기말 현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현금 과부족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합계잔액시산표 열으셔도 되고요.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시산표 열으셔도 됩니다. 자, 12월 31일로 조회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변화된 게 있으면 그렇죠. 끌고 와야 되니까 조회 버튼 눌러서 현금 과부족 잔액을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자, 마이너스면 현금이 넘쳐나는 거였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는 계정을 차변으로 옮기고 대변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비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잉된 금액이니까 40만 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C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12월 31일 차변에 현금 과부족 해주세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컨트롤 V를 눌렀더니 마이너스잖아요. 요 마이너스만 지울게요. 대변에 자비익 처리합니다. 현금 과부족의 마이너스 금액은 과잉액이다. 그래서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분개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 1%의 대손 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자,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따로 합니다. 더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하고 곱하기 1% 한 다음에 보충법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주시면 되죠. 그리고 설정액을 구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먼저 채권의 잔액을 금액을 확인한 후 결산자료 입력에 항목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합계잔액시산표로 오세요.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버튼 누르시고 눌렀더니 현금 과부족 없어졌네요. 그죠? 네.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8,130만 원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계산기 8,130만 원 곱하기 0.01이죠. 엔터.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원이 있네요. S를 선택하시고요. 5만원을 빼겠습니다. 자, 5만원. 그러면 76만 3천원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체 메뉴 클릭, 결산 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상품 매출 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를게요. 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금 내려오시면 대손상각란에 외상 매출금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 여기에 76만 3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다 썼으니까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받으러움에 대해서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합계잔액상표 오셔서 받으러움은 200만원이고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에 0.0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 2개 지운 거랑 똑같습니다. 계산기 곱하기 0.01 그러면 2만원이죠. 2만원을 받으러움 란에 2만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했습니다. 6번째 문항입니다. 모든 비유동자산, 모든이에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끌고 올 겁니다. 자,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과 무형자산 총괄을 두 개 다 조회를 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총괄 클릭.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차량 운반구와 비품이 있는데 단기상각비인 57만 3,145원과 39만 4,625원을 각 란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단기상각비를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대손상각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차량 운반구 란에 컨트롤 V 해주시고요. 비품도 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비품 39만 4,625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 비품란에 컨트롤 V. 그리고 모든 비유동 자산이니까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한 번 더 갑니다. 무형자산 총괄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무형자산 총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일섬출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려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하고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기말 재고액을 산출해내서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면 되겠죠. 자, 물류관리로 오시고 재고자산 수불부 마구 엔터 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을 몽땅 다 불러냅니다. 상품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 모음을 눌러서 평가 방법 확인할게요. 상품을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감. 건별로 마감할 거냐, 일괄로 마감할 거냐, 전체를 다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확인. 그러면 건별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일괄 마감이 됐습니다. 무라는 것은 수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다 여로 마감이 됩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
마감이 되어 있는 날짜인 12월로 조회합니다. 상품의 자산별 합계는 9,580만원이 재고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컨트롤 C 하셔갖고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하신 후 상단으로 올리셔서 상품 매출 원가 10번 난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 컨트롤 V 해서 9,58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넣고 반드시 전표 추가해 주시는데 상품 매출 원가로 넘어갈 게 1억 2,170만원이에요. 전표 추가. 이해. 확인. 회계 모듈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십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1억 2,170만원 넘어온 거 맞으시죠? 감가상각비는 차량 운반고와 비품, 대손상각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오셔서 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6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 7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